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어떤 학생이 이 책 가져왔는데 이거 누가 샀어요? 제가 샀습니다. 본인이 선택했어요? 네. 뭐 찾다가 찾았어요? 그 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의별 책을 다 읽어봤는데 다 대부분 다 쉽사리 따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책들은 이렇게 하면 연역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사고의 틀에 대한 책은 단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보다가 과학혁명의 구조를 발견했어요. 사고의 틀. 네. 그래서 이걸 몇 번 읽었어요? 2번. 지금까지 3번째예요. 세 번째. 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저한테 필요한 내용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추리라는 것은 일단 관찰을 통해서 의외의 사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추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관찰이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관찰에서 의외의 사례는 또 좀 무슨 뜻이에요? 의외의 사례라는 게 가령 예를 들자면은 모순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례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잖아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한 번씩은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학만 얘기하는 거네? 과학,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동아쌤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걸 왜 할까? 이렇게 추리해보면 되잖아. 관찰하고. 그걸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서 그래요. 당연하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당연하지 않은 건 예외적인 거잖아요. 일반 법칙을 찾아가는데 왜 예외 법칙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일단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예외 법칙에서 그 일반적인 예외 사례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그게 예외적인 법칙들로 새로운 사례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이 기간이, 관찰하는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직접 본인이 적용하는 데는 어떻게 쓰냐고, 이거를? 이걸요? 제가 이걸 직접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래서 어려운 문제를 제가 만나잖아요. 수학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서 저는 문제를 풀다가 딱 멈춰요. 어디서 막혔는지, 왜 이걸 모를까, 어디가 예외적인 부분일까 하고 딱 따져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A라고 쓸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수열 AN으로 썼을까라는 그걸 사례를 찾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다른 그 외의 그 사례들이랑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착상의 방법에 도움이 돼서 나머지를. 근데 본인은 이걸 추리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다른 데서 공부하지 않고. 네. 그래서 여기도 시간 많이 걸리고 본인 공부 시간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추리해갖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리를 하니까. 그렇죠. 그 추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예. 이 사고의 틀이니까 이 틀은 구조잖아요, 구조. 네. 구조 틀이 있으면 이 구조의 틀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이 구조의 틀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요? 이 책에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럼 이 틀의 작용을 얘기했는데 이 틀 자체의 종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틀의 종류들이 뭐가 나왔어요? 목차에 봐봐. 네, 예. 여기 정상과학이나 사실 종류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패러다임 틀이라고만 나오지. 그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준들을 배우는 건데 네. 이건 이제 정상과학이든 비정상과학이든 어쨌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점이나 이런 큰 틀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을 생각하는 방법을 혁명적으로 발산을 전환을 하든지 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 나오는 건데 일반적인 추리는 어떻게 하냐고. 일반적인 추리요? 네. 일반적인 추리였더라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부한 것에서 시작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3번 읽으면서 네. 이 공부를 한 것이 이런 사고라면 이거랑 다른 사고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영역도 있다는 거는 좋은데 네. 요게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대세 아니에요? 이게 주류고 이게 비주류 아니에요, 지금? 네, 주류입니다. 이게 비주류 아니냐고. 예, 비주류죠, 이게. 그러면 이 비주류를 중심으로 이 비주류만 파고 들어가면 주류는 언제 하냐고. 그럼 주류의 생각의 틀은 뭐냐고. 이거는 비주류의 생각의 틀이고 주류의 생각의 틀은. 이걸 읽어본 적은 있어요? 예, 그 자주 공부하고 그러죠. 어떤 거?
이런 책처럼. 뭐 교과서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고 이건 교과서 외고 네, 이건 교과서 외로 취미로 읽었던 거고요, 사실. 취미로. 아니 그 본인의 대세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책 가져오라니까 이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죠. 그냥 잡히는 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대세라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가져오라는 줄 알고. 아, 맞아요. 본인한테 도움이 돼서 인생 책이면 그러면 본인은 비주류 대세로 비주류를 중심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요, 이건 비주류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뭐라 설명하지? 저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러니까 추리할 때 그러니까 아니 물론 뭐 공부할 때 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부할 때는 그냥 해설지 보고 외우는데 해설지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솔직히 추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때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추론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배운 게? 여기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일단 제가 어떤 사례를 관찰을 하고 이거는 과학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례를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뽑아갖고 이거의 공통점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연역적으로 만들어서 연역적으로 만든 거를 다른 사례랑 적용시킬 수 있는지 보고 하나둘씩 적용되는 사례를 보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이 결론과 이것이 맞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이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사회과학 방법론에도 나오고 과학 방법론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거랑 뭐가 차이나요, 이 책이?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죠. 네.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틀이 뭐였는데 뭘로 바꾸는데 이게 도움이 됐냐고.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관찰을 하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변형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사례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걸 쉽사리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밀하게 봄으로써 예외적인 사례가 발견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은 하지만 요게 자꾸 신경 쓰인단 말이야. 이걸 합리화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책이 확 꽂힌 게 예외적인 사례를 보고 이거를 더 찾아보다 보면 이게 요거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발생된 사례고 예외도 과학 법칙에는 예외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걸 찾으면 엄청난 법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본인의 삶 자체가 외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학교 다니는 애랑 비교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예외적인 사례를 관찰해서 어떤 법칙성을 가지면 나도 이렇게 보편적인 법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본인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 책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이 책을 선택한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원래부터가 추리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개발서를 비슷한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 책 이전에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두 가지 점의 난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법서설에 논하는 환원주의 자체가 죽었다는 점이고 왜냐하면 실제로는 복잡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한 가지 부분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로 만약 데카르트가 그의 방법론이 만약 그렇게 올바랐다라면은 지금 와서 그가 세웠던 코기토나 뭐 그런 건 코기토나 아니면 그가 세웠던 어떤 물리학 법칙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전혀 실천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지다가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을 찾았는데 거기서도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실제적 사람들은 비이성적인데 그 비이성적인 사고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행동경제학은. 그러나 거기서 한계가 있었던 게 그것을 그한 비이성을 다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서 생각을 정해야지 전혀 갈팡갈팡하게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네. 정상적인 요거는 빼고 요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요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에 집착해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건 아니냐고 책을. 아니요, 절대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러한 비정상이나 비이상적인 거는 사실 인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이 정상이 그럼 뭔데요? 여기서 제 실례지만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을지 이게 맞을지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혼자 생각하기. 얘만 맞고 얘만 다 틀려요. 네. 얘는 다 틀리는데 얘가 대세잖아요. 네. 그 얘가 도둑놈 세계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대가 뭡니까? 현재 제가 말하는 거에 제가 말한 비주류였다면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 여기서 우주론하면 비정상 우주론 나오고 그러죠. 비정상 우주론 얘기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학에서 과학이 정상과학으로 성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성격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 다른 시각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전체 개관은 되고 이런 것들을 흡수해가면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발상도 유연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인정하는데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워야 될 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거를 비교해가면서 여기서 출발해서 비교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쪽 측면 이거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이 관찰 추리하는 거는 네.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논문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다 논리적으로 네. 연구하고 그 연구를 실체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글씨 쓰고 시험하고 통계로 데이터로 설명하고 하는 방법까지 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 외적인 상황들이지. 요것들을 당연히 안다고 전제하에 사고를 확정하고 사고의 그 패러다임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책을 읽고 이런 걸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하게 되면 없어질 요런 사소한 관찰과 추리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본인은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걸 아직 안 배운 거죠. 그렇다면 실례지만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이고 이게 그 주류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게 예외적인 사례였다면은 네. 이 책에 바뀌었거든 예외적인 상황은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연구 논문 쓰는 걸 보면 요 과정 다 있거든요. 이게 싸그리 다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더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예외적인 거를 받아들여야 돼. 예외적인 걸 받아서 수출을 해서 늘려나가야 돼. 그러면 예외적인 것도 이런 방법론으로 해서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 많은 시간이 되면 그것도 증명될지도 몰라.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년이 걸리면 10만 년이 걸리면 요거는 1년 안에 되는 방법이거든요. 1년 안에 다 써먹고 사람들이. 그 10만 년과 1년의 차이인데 이게 더 많이 쓰는데 아주 예외적인 걸 언급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책을 읽을 때 이게 그러면 당신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랬더니 자기는 추리하고 관찰하는 거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예외적인 사람 이렇게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의사가 돼서 환자면 네. 99명은 똑같이 진행되고 한 명은 예외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 예외적인 사람도 치료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한 명 치료하는 의사라고 이 99명에 대한 치료법은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에는 아직은 사고가 편중되게 이쪽 편에 원래 읽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될 요 책자를 읽은 다음에 나가야 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례를 존중하고 유연성을 주고 사고의 폭을 넘기고 사고의 혁명을 가져오고 과학의 혁명이라면 이 과학을 혁명이라고 붙을 정도면 과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과학을 일반적으로 바라본 시각,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 과학을 정리하고 이론으로 발표하는 방법, 과학에서 추리하고 경험적으로 논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탄탄히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쭉 해서 꼽아서 했는데 그걸 한 이유가 본인의 삶이 지금 다른 애들은 학교 생활 가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외적인 상황이지만 발전하니까 내 상황과 유사하다는 건 이 책 자체가 그쪽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 과학혁명의 구조가 그래도 나한테는 최고 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대학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읽고 고등교육을 해서 다 끝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은 다음에 더 많은 책을 읽은 다음에 이걸 선택했다면 창의적인 창조적인 사고를 중시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현재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읽은 책에서는 조금 너무 예외적인 상황, 예외의 예외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건 요거 하나거든. 그러면 생활하기 힘들거든. 99명을 존중하고 99명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두고, 이거를 해야지. 그럼 좀 이상적으로 보이거든,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읽는,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만, 이게 나한테는 좀, 특별히 나한테는 끌리지 않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 넘는 영화를 제가 다 보거든요, 보기 싫어도.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1000만을 찍어가면서 보고 있구나, 왜 볼까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영화를 하나 보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술적인 영화를 보면서도 이거는 봐줘야 되는데, 이런 영역보다는 이런 예술적인 영역, 아니면 사고 전환 영역, 예외적인 영역이 강하다는 거지. 근데 본인은 이게 가장 중시되는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책에 대한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교과서 공부를 해야지.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론. 근데 이 교과서가 지금 고등 교과서까지는 그냥 영어 설명일 뿐이야. 이걸 방법론으로 엮는 건 대학교지. 그럼 이 방법론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걸 배운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이걸 알고,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우주론인가 여기 우주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여러 과학자들의 걸 알고 비교해가면서 이걸 얘기를 하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아니면 이거를 본다는 것은 이 99명이 아니라 한 명을 존중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선생님 많이 오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는 본인이 이걸 보면서 요거 하나를 배웠어, 이걸 하나를 봤어,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네. 읽을 때 나중에 네가 아까 언급했던 예를 들어서 누가 했던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했던 뭐도 그 다음에 이게 증명 안 되고 왜 안 됐을까를 보고 거기서 뭘 찾았을까를 보고 뭐가 한계를,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제 배워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요거를 해나가서 솔직히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지엽이 어떤 상황에서 예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건 똑같아. 지금 네 주장은 로또를 하는데 거의 확률이 없어, 그죠?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대, 사람들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근데 매주 한 명이 돼. 그럼 너는 매주 한 명은 되니까 이걸 연구를 해갖고 로또의 법칙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추리해서 연구하면. 근데 그건 터무니없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요구에 그렇게 나한테는 들렸거든. 네. 예외적인 현상을 법칙화시키고 발표하고 당연히 해야지. 추리하고 관찰하고 분명히 이것도 나오겠지. 네. 더 오래 걸리겠지. 근데 먼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냥 영으로 하지. 근데 이게 있어. 영으로 될지도 몰라고 사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이게 강해지면,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안 돼. 로또는 안 돼. 확률상으로. 여기 이 롯데달 확률에다가 곱하기 자기가 산 돈을 하면 기대값이라는 게 나오죠. 네. 기대값이 너무 적어. 그게 인식이 강하고 이걸 0으로 사는 거는 나쁘진 않아. 근데 너는 이거 규칙성이 있다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감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나도 좋아요, 이런 스타일. 그래서 나는 싸그리 다 읽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거를 이거에서 요거를 배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이런 면 괜찮은데 어떤 하나를
너무 집중하고 주목해버리면 전체 균형감이나 밸런스가 깨버리니까 항상 A 이론을 읽으면 반대 이론을 있어요. 신기하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 A가 자명한 사실처럼 사람들이 여기는데도 반대 이론이 있어요. 이 A부터 B까지 이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범주로. 범위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 범위와 이 범위가 있을 때 이 범위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지. 이해돼요? 네. A, B.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책 읽는데 그게 수준이 이거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이면 국어 그냥 읽어가지고 다 맞아야 되는데. 동아쌤입니다.